네, 현재 양시장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서 어떠한 부분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국입니다. 네, 오늘 특히 좀 에너지 관련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종복 전문가님께서는 이 시간에 OCI도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오늘 거의 6% 넘으면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똑같은 양식으로 가겠습니다. 29일, 30, 이달 말 때까지는 아마 계속 요 얘기가 반복될 텐데, 그래도 짧게는 코멘트가 들어가야 되니까, 어제 미국장이 좀, 혼조세가 좀 나왔죠, 여러분? 21선 돌파에 따른 뭐 차익 매물, 경계 매물 정도 수준. 아니면은, 오늘 밤인가, 그래, 여러분. 파웰 연설이 또 예정되어 있어요. 거기에 뭐 조금 경계 매물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시장은 혼조인데 국내장은 상대적 강세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항생 시장이 조금 밀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보합 수준으로 선물이 밀리긴 밀렸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미국장은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21선을 강하게 뚫고 가기에는 역시 아직은 조금 뭔가가 좀 뜨끔미지근하다 정도가 느껴지고요. 그래서 강조드렸죠. 5일선 언저리보다는 제가 조금 단을 좀 낮췄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그 5월 말에서 6월 초순에 움직일 때 기준 잡힌 게 11,700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장 11,700 정도 깨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계속 뭐 반등세는 이어질 것 같으니까 미국장 잘 보셔야 되고 미국장은 강할수록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미국장은 밀리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게 좋고요. 그래서 해외 시장에 비해서 국내장의 상대적 강세는 우리나라는 아까 화면에 보셨듯이 하루 더 빠진 부분과 아직 21선하고 다는 좀 있죠. 근데 강조드리죠, 여러분. 옵션의 행사가 마디가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이 또 위클리 만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 320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 320이 좀 저항의 어떤 모습으로 보이긴 보여요. 그리고 오늘 장은 우리 진행자도 얘기했듯이 에너지 관련주인데요. 여러분 에너지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시간을 좀 더 볼게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어떠한 목적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0분에서 13분을 이야기를 해요. 지난번에 6월 중순 때 장이 급락할 때도 저쪽 에너지 관련주들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리스크 관리보다는 지속적으로 저쪽 에너지 관련주 쪽, 저쪽을 공략하는 쪽을 선택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한 4번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에너지 관련은 똑같은 얘기 또 한번 해볼게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스 급등했고 유가 급등했고 그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발생됐다. 이 얘기를 파웰 의장은 연설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 에너지 관련해서 서로 독립을 하거나 뭘 하려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대체 에너지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약해도 에너지 관련주,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 그다음에 뭐 대체 에너지 관련주 쪽은 대체 에너지는 좀 요번에 밀릴 때는 좀 많이 밀렸지만 에너지 관련주 쪽은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됐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쪽 에너지는 진짜로 저는 원래 2022년도에는 PCB, 인공지능, 메타버스, 그죠? 이런 쪽을 최고의 섹터라고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에너지가 같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너지주 강세인데 이 에너지의 강세는 단순히 OCI만의 강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따 기술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에너지의 강세는 OCI만의 강세가 아니고 풍력도 있고 대체 에너지도 있고 여러 가지 에너지주들이 지금 시장에 주도주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에너지 쪽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요. 그럼 오늘장 투자 전략을 바로 연결해서 어떤 부분으로 좀 연결을 해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환율은 지금 현재 시간 저게 한 10초, 15초 늦은 데이터인데 1280 근처까지 어제 왔다가 1285 쪽으로 올라갔고 지금 또 살짝 하면서 1284.8원 정도에서 움직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저게 확 죽어야 되는데
오늘 밤 파웰이 또 선물을 줄지 아니면 또 변동성을 키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환율도 제가 얘기를 안 해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319 돌파에 316 지지 체크라고 얘기해드렸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방송 끝나면 316은 아마 살짝 깰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이 패턴 자체가 이제 또 패턴 얘기를 하면 약간의 부족한 상승 쐐기형 패턴입니다. 이것은 후장으로 가면서 항생이나 나스닥 시장이 강하게 돌기 전에는 아마도 요 떨어져 내려오고 있는 61선 317.5에서 318 부근이 저항의 역할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저의 실력 발휘 의견이고 만약에 이걸 뚫고 올라간다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319 돌파를 하는 게 좋고 올라갈 때는 319 돌파를 하는 게 좋고 밀릴 때는 316 지지가 좋은데 기본적으로 315단까지는 놔줘야 돼요. 315단까지 놔주고 이렇게 되면은 해외 시장의 급락세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이걸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에서 눌림목을 잘 받으면 320 돌파하면서 325 마디가 325에서 327 수준 정도의 반등이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315가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아래로는 312단에서 310단 그다음에 위로는 320에서 325단이 아마 한 일주일 사이를 두고 상당히 중요한 지수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 점을 참고하시고 자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주 한번 기술적 볼 텐데 원래 저는 OCI보다는 에너지 솔루션을 더 선호했었죠, 여러분. 에너지 솔루션도 여기서 장대복 나왔을 때 거래량 부족하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거래가 부족해도 움직인다라는 자체가 확실히 좋긴 좋습니다. 37,500원 돌파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2,000원짜리가 지지의 역할을 해야 4만 원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는 거래가 늘어나면 추가 상승형이에요. 이런 정도는 추가 상승형인데 제가 노멀하게 가벼운 주식들은 너무 빨리빨리 움직여갖고 그래도 지금은 이야기를 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야기해드릴게요. 에너지 관련주의 가벼운 거에 대표적인 것은 SDN, 그 다음에 S에너지, 신성이엔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주식들은 주도주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여기 OCI나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에너지 솔루션 있죠. 이 세 개의 주식들의 흐름에 연동돼서 이쪽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을 때는 탄력은 이쪽이 세고요. 그죠? 탄력은 이쪽이 세고 만약에 이쪽 세 종목 정도의 종목들이 좀 주춤거리거나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밀릴 때는 조금 더 세게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바닥 탈출형 정도의 주식. 그죠? 그런 거 위주로 저점 매수를 하거나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좋고 가볍게 그냥 막 올라간 주식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차익 실현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풍력 쪽도 CS 윈도우 정도가 제가 좀 유심히 보는 주식인데 요게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하나솔루션이나 OCI처럼 이제 요거를 뚫고 올라가면 기준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풍력 관련주는 조금 더 여력이 좀 있고요. 풍력 관련주는. 그 다음에 조금 가벼운 게 동국 SNC 정도인데 이것은 패턴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움직임이 좋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장이 빠질 때 이쪽 에너지 섹터를 노렸으면은 수익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로봇 관련주 쪽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대가 되는 쪽으로 얘기한 것 중에 조금 약하긴 약한데 그쪽은 종합이 325쪽으로 가면 아마 순환매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핵심으로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 에너지주는 단기는 적산병으로 움직이고 이런 주식들이 물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중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 말하건대 웬만한 업종 대표주보다는 여러분들한테는 수익률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3대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설비라든가 대체 에너지주 이런 쪽이 지금 움직임이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여름 관련주 움직일 때 전력 설비 얘기도 아마 해드렸었을 거예요. 근데 소형주가 너무 많아요. 전력 설비는
소형주가 너무 많고 원전 관련주도 마찬가지. 원전 관련주나 에너지 관련주에 오늘 한전기술이나 이쪽이 좀 움직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보다시피 처진 다음에 올라가니까 보세요. 처진 다음에 올라가니까 61선이나 이런 게 이제 저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아까 이 한전기술하고 CS 윈도는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이 CS 윈도가 단이 조금 더 아랫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전기술이나 이런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CS 윈도를 여러분들한테 양호하게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건데, 원전 관련주의 전력설비나 원전 관련주의 우진, 요건 특징주입니다. 갈 때는 이렇게 기똥차게 가죠, 여러분. 네, 갈 때는 기똥차게 가요. 근데 이제 이게 기술적으로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와도 기술적으로 전고점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놀림이 양호하거나 조종이 양호한 주식을 이제 이렇게 천냥봉이 날 때 매수를 해서 세양봉 정도가 나면서 어떤 저항권으로 갈 때 매도하는, 요게 이제 2박 3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진도, 이 우진이라는 주식도 이쪽으로 다시 12,000대로 이제 한 사나흘 정도 텀을 두고 밀린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관심을 갖는 게 고점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주식을 관심을 갖는 것보단 좋은 거예요. 이건 지금은 안 됩니다. 12,000대 정도로 왔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는 어차피 지금 장세가 약세장이고 반등주문 한번 밀리고 이런 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다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쪽. 그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전력설비인데, 전력설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대건설기계 양호하다 이런 얘기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이 약간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일 때는 움직임이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통째로 여러분들한테 에너지 전력설비를 아주 그냥 거의 웬만하면 다 한번 분석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그쪽은 단기적으로 고점은 흔들릴 수 있고 그런 건 차익 실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 탈출을 하려고 하거나 그들이 다시 눌림목이 나온다면 그쪽을 조종을 이용해서 잡으면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에너지 특집이었습니다. 예, 단기적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봐야 될지 자세하게 말씀을 도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시장 모두 약세로 약간 전환이 되어 있는데요. 오후장도 토마토TV와 함께 안전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